미래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유망할까요?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고객의 니즈가 달라짐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용해 복잡한 비즈니스의 메커니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방법, 이 시간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학대학교 고혁진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버는 메커니즘의 핵심을 기술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 계획서와는 달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그림이면 충분합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따른 고객의 니즈도 변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창업 기업에게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에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왔다면 구독 모델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송하거나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용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고객들은 구매에 따른 큰 비용 지출을 줄이고 저렴한 사용료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활동과 수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기업의 비즈니스가 작동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4가지 영역과 9가지의 빌딩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영역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무엇을, 목표 고객을 선정하기 위한 누구에게, 제품의 필요 자원이나 전략 등을 포함하는 어떻게, 그리고 예상 비용을 산정하고 수익을 측정하는 얼마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가지의 빌딩 블록과 4가지의 영역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 고객인 Who와 관련된 블록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고객, 기업의 가치에 대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채널, 고객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관계의 3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인 What,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가치 블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 즉 How와 관련된 블록은 필요한 자산을 의미하는 자원과 필요한 실무 활동을 의미하는 활동, 그리고 특정 활동 및 자원을 외부에 위탁하는 파트너 블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측면은 기업이 제공한 가치의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돈을 가리키는 수익, 자원 확보나 활동 수행, 그리고 파트너와 일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비용 블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정적인 모형이 아니라 역동적인 모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창업가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비즈니스 모델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화 과정과는 별도로 초기에 매력적이고 논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가지의 빌딩 블록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블록인 고객 세그먼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신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 세분화는 소비자를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사람마다 니즈가 다르기에 모든 고객이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니즈는 모두가 갖고 있지만 어떤 고객은 가격이, 어떤 고객은 브랜드가, 어떤 고객은 디자인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를 소비해 줄 수 있는 목표 고객군을 세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객 세분화는 다른 기업이 진입하지 않아 아직 시장 기회가 남아있는 틈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고객 초세분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의 창업자인 데니스 G. 윌슨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의미가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콘도 회원권을 가진 패션에 민감한 32세 전문직 여성이 좋아할 요가복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회사를 설립했고, 기존 요가복의 친미성과 기능성을 보완한 제품 라인업을 확정하여 2020년 4분기 매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 급증한 19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아마존은 서비스 이용 고객을 0.1명까지 세분화해 그에 맞는 목표 전략을 세워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도 초세분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블록인 가치 제안에서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별화된 가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구매 선택을 좌우합니다. 가치 제안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니즈를 충족하는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시장 내에서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고객군을 발굴하여 가치 제한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격이나 제품의 품질과 같은 이유로 현재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잠재 고객들의 니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명확한 가치 제안을 위해서는 다음이 3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목표 고객 또는 고객층. 둘째, 고객에 주어지는 가치 또는 혜택. 셋째, 고객 가치가 담긴 제품 혹은 서비스를 동종 산업의 경쟁자들보다 더 탁월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새로움과 퍼포먼스, 커스터마이징, 디자인과 브랜드 지위, 저렴한 가격, 접근성, 편리성, 유용성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가치 유형이 있으며, 이는 여러분이 기획한 아이디어의 속성과 고객 세그먼트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3번 블록인 채널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 고객과 소통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채널 블록을 작성하실 때는 3개의 핵심 질문, 각각의 고객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치가 전달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널은 고객 입장에서는 회사와의 컨택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 경험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접촉 수단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하는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채널의 유형으로는 영업부서나 웹사이트, 직영 매장, 파트너 매장, 도매상 등이 있습니다. 4번 블록인 고객 관계는 특정한 고객 세그먼트와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고객 관계 블록에서는 어떻게 고객과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길 원하는지, 인터넷을 통한 관계를 추구하는지, 혹은 일회성 거래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거래인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관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핵심 목표를 정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가?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가가 이러한 핵심 목표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 수익원, 즉 수익 구조는 각각의 고객 세분화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빌딩 블록입니다. 핵심 질문 역시 고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 현재 무엇을 위해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고객들은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하는가? 수익원별 예상 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입니다. 고객을 비즈니스 모델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매출 구조는 혈관과도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고객 세분화들이 어떠한 경우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복수의 매출 구조를 고객 세분화마다 가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수익원은 각각의 수익원별로 예상 매출과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으로 물품 판매나 사용료, 구독료, 임대료, 라이센스, 수수료, 광고 등이 있습니다. 6번 블록인 핵심 자원은 비즈니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중요 자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치 제안은 어떤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선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 내가 가진 핵심 자원,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해야 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칩 생산회사는 자본 집중적인 생산 시설이 필요하지만 반도체 설계가 핵심 자원인 회사는 유능한 인력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핵심 자원은 직접 소유할 수도 다른 곳에서 빌려 쓸 수도 있고 핵심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받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7번 블록인 핵심 활동은 비즈니스 모델을 동작시키기 위해 회사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 제안은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핵심 자원과 마찬가지로 핵심 활동은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시장에 접근해서 고객 관계를 유지하여 매출 규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활동은 생산 활동과 판매 활동, 그리고 지원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지금껏 핵심 활동은 활동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기업 성과에 기여하는 하나의 과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기업의 활동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자신이 얻을 가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활동은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8번 블록인 핵심 파트너는 비즈니스 모델을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협력 대상들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핵심 파트너인가? 우리의 핵심 공급자는 누구인가?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파트너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은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없었던 자원을 획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트너십은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비경쟁자들과의 전략적 제휴. 두 번째, 경쟁자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세 번째,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조인트 벤처. 그리고 네 번째로 신뢰성 있는 공급을 위한 구매와 공급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9번 블록인 비용 구조는 기업의 자금 조달, 즉 펀딩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가치를 만들고 전달하고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정비나 변동비와 같이 예상되는 비용 요소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기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시고, 또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